나는 35에 결혼을 했다. 남편과는 30이 되기 전부터 6년 가까이 연애를 했고, 결혼은 그 연애의 연장선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남편은 나보다 3살 연상이었고, 직장에서는 성실하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었다. 나 역시 안정된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기에 주변에서는 우리를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 했다. 결혼을 하고 처음 몇 년은 큰 문제 없이 흘러갔다. 맞벌이라 바쁘게 지냈지만 서로 배려하며 지냈고,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을 때는 두 사람 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만족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이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처음 연애할 때부터 나는 아이에 대한 생각이 크지 않았다. 굳이 아이가 없어도 두 사람이 행복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그 점을 남편에게도 분명히 말했다. 다행히 남편도 그 부분을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 하지만 결혼 생활이 5년을 넘어가자 양가에서 하나둘씩 아이 이야기를 꺼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전화를 할 때마다 손주 얘기를 꺼냈다. 언제까지 둘이서만 살 거냐, 내 나이도 있고 아들 나이도 있는데 더 늦으면 힘들다. 다른 집은 다 손주 보는데 우리 집만 조용하다고 말하곤 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웃으며 넘겼지만 속은 무거웠다. 남편도 부모님 앞에서는 뚜렷한 대답을 하지 못했다. 우리 둘만의 문제라고 단호히 말해주길 바랐는데 늘 어물쩍 넘겼다. 결혼 7년 차가 되던 해 결국 우리도 아이를 갖기로 결심했다. 양가에서 계속 압박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남편도 더 늦으면 안 되겠다고 했고, 나도 이제는 한 번쯤 시도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가니 남편에게 작은 문제가 발견되었고, 의사는 시험관을 권했다. 우리는 많은 고민 끝에 그 방법을 선택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다행히 1년 안에 임신이 되었다. 그 과정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실패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괜히 주위에 알렸다가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임신 소식을 안정기에 들어서고 나서 양가에 알렸다.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하셨고, 결혼 8년 만에 생긴 손주라며 정말 큰 선물이라 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필요한 것 다 하라며 2천만 원을 내주셨고, 어머니는 매번 반찬을 해보내주셨다. 지방에 계시면서도 택배로 과일이며 반찬을 꾸준히 보내주셨다. 나는 그 정성이 너무 고마워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도 기뻐하시긴 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임신 30주에 접어들 무렵까지 시어머니에게서 축하의 전화나 작은 관심조차 받지 못했다.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반찬 한 번 챙겨주시지 않았고, 과일 사 먹으라는 말조차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처음에는 일부러 조심하는 줄 알았다. 괜히 임신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간섭하지 않으려는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운함이 크게 밀려왔다. 남편 쪽에서 첫 손주인데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임신 내내 큰 탈 없이 지냈지만 직장을 계속 다녀야 했고, 날씨가 덥거나 비가 오는 날이면 힘들 때가 많았다. 그럴 때면 괜히 시어머니의 한마디가 그리웠다. 괜찮냐? 수박이라도 하나 사 먹어라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가 나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생신 때 찾아뵈어 용돈을 드리고 명절에 선물을 챙겨드리는 것이 당연한 듯 이어졌다. 나는 배가 불러 힘들어도 빠지지 않고 찾아갔지만 시어머니의 관심은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상황은 반대로 친정어머니와 비교되면서 더 선명하게 다가왔다. 친정에서는 나를 위해 이것저것 아낌없이 보내주시는데, 시댁에서는 마치 아무 일 없는 듯 조용했다. 남편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예민한 것 아니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말에 나는 더 속상했다. 내가 괜히 서운해하는 걸까? 정말 내가 예민해서 문제를 만드는 걸까? 하지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마음은 무거웠다. 임신 중에도 서운함을 느끼고 있던 나는 또 다른 문제로 마음이 무거워졌다. 시댁에서 보여주는 과한 친절과 조언이 점점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에는 정말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 같아 고마웠다. 식사 자리에 가면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고 늘 고생하지 말라고 다정히 말씀하셨다. 내가 직장을 다니느라 피곤해 보이면 걱정하는 눈빛을 보내며 괜찮냐고 물어봐 주셨다. 하지만 그 모든 친절이 시간이 지나자 내게는 압박으로 변했다. 어쩌다 한두 번 듣는다면 고마웠을 테지만 반복될수록 그 말이 내 마음을 짓눌렀다. 편하게 지내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듣는 순간에는 위로 같지만 그 말 뒤에는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시선이 늘 붙어 있었다. 나는 스스로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시어머니는 늘 내가 약하다고 보는 듯 했다. 또한 생활 습관이나 인생에 대한 조언도 빠지지 않았다. 아침을 먹어야 하루가 든든하다. 집은 하루에 한 번은 청소해야 한다. 부부는 싸우더라도 꼭 화해하고 자야 한다는 말들 모두 그분들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이겠지만 들을 때마다 나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 조언대로 살아야 할 것 같은 압박감이 들었고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족한 며느리로 보일까 걱정됐다. 결국 시댁에 가는 시간은 즐겁기보다 숙제를 하러 가는 기분으로 변했다. 게다가 주말마다 반복되는 시어머니의 은근한 잔소리는 내게 또 다른 상처였다. 처음에는 농담처럼 집에서 요리는 하냐고 물으셨다. 그래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뒤로는 더 노골적인 말들이 이어졌다. 청소는 하루에 한 번은 해야 하지 않냐. 아침을 굶으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을 할 때마다 나는 속이 쓰렸다. 집안일을 내가 어떻게 하는지는 나만 아는 건데 그걸 굳이 지적하는 말투는 분명 잔소리였다. 하지만 남편은 전혀 그걸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했다. 엄마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왜 불편하게 받아들이냐고 말했다. 남편에게 제발 어머니께 돌려 말하는 식으로 잔소리하지 말아달라고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언제 엄마가 잔소리를 했냐며 오히려 나를 몰아붙였다. 나는 억울했지만 더 이상 따질 수도 없었다. 계속 이야기하다가는 내가 괜히 문제를 만드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자 나는 시댁에 가는 게 두려워졌다. 갈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집으로 돌아오면 온몸이 지쳐 있었다. 아이를 가진 몸이라 조심해야 했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했고 오히려 나더러 왜 이렇게 피곤해하냐고 했다. 나는 차라리 거리를 두고 싶었다. 주말마다 찾아뵙는 것도 줄이고 싶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 자주 뵈어야 한다며 나를 설득했다. 결국 나는 억지로 따라가며 또다시 잔소리를 듣고 돌아왔다. 나는 점점 스스로를 잃어가고 있었다. 친정에서는 임신한 딸을 위해 반찬을 보내고 필요한 걸 채워주려 했지만 시댁에서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결국 내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말들이 쏟아졌다. 어느 쪽이 더 고마운지 비교하게 되는 내 자신이 싫었다. 하지만 사실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정의 따뜻한 관심과 시댁의 과도한 조언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이다. 나는 임신 후반부로 갈수록 몸은 점점 더 무거워졌고 작은 일에도 쉽게 지쳤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몸보다 마음이었다. 시댁에 다녀오고 나면 꼭 두통이 생겼고 밤이면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편히 가져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과 분노가 더 쌓였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주말마다 연락도 없이 전화를 걸어 이제 집에 있냐 하며 불쑥 찾아오곤 했다. 이전보다 잦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고 없이 초인종이 울릴 때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주말에 남편과 단둘이 쉬고 싶은 날조차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반찬을 챙겨오시고 들어와 냉장고를 여는 일도 그대로였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과 불편함이 점점 더 깊어졌다. 문제는 이런 내 마음을 남편이 전혀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나는 몇 번이고 진지하게 말했다. 당신은 왜 늘 엄마 편만 드냐. 나도 힘들고 서운하다고 하지만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엄마가 널 싫어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원래 성격이 그렇다며 웃어넘겼다. 심지어는 내가 임신으로 예민해져서 괜히 크게 느끼는 거라고 했다. 그 말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어느 날 시댁에 갔을 때 일이 터졌다. 점심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내게 말했다. 임신 중이라 힘들지 나도 애 낳아봤으니 안다 그런데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해. 하루에 청소도 한 번은 해야 하고. 몸이 무겁다고 게으르게 굴면 안 된다. 그 말은 마치 내가 임신을 핑계로 집안일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뜻처럼 들렸다.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옆에 앉아있던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려 했다. 나는 억울함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괜히 분위기를 망치면 또 나만 예민한 사람으로 보일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결국 눈물이 터졌다. 남편에게 울면서 말했다. 당신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냐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옆에서 단 한마디라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왜 모른 척하냐고. 남편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가 그냥 걱정돼서 하신 말인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 내 고통은 남편에게조차 전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너무도 서글펐다. 이제는 남편과 대화하는 것조차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로 시댁에 가는 길은 더 무거워졌다. 임신 후반으로 갈수록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더 지쳐 있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과한 관심과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고 나는 그때마다 침묵했다. 남편은 변하지 않았다. 내 마음은 점점 더 고립되었고 아이를 맞이해야 하는 기쁨조차 흐려졌다. 임신 막달이 되자 몸은 더 무거워졌고 작은 움직임조차 힘들었다. 나는 출산의 두려움보다도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끝없이 이어질 것 같은 생각에 더 지쳐 있었다. 남편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다. 병원에 함께 가서 의사의 설명을 들으면서도 휴대폰을 보느라 집중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 내가 걱정을 말하면 그저 힘내라는 말로 넘겼다. 결정적인 일은 출산을 앞둔 어느 주말에 일어났다. 그날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전화를 해 집에 있냐고 물으셨다. 나는 이제 몸이 무거워 움직이기 힘드니 미리 알려주시면 좋겠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임신했다고 해서 너무 예민하게 굴면 안 된다. 며느리가 집에 있는 게 내 집에 오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까지 하셨다.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결국 시어머니는 또 집으로 오셨고 냉장고를 열며 이것저것 정리하셨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은 당황하며 왜 또 그러냐고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날 밤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당신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엄마 편만 들 거냐? 나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남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나는 엄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다. 그 말은 곧 우리 사이가 끝나가고 있다는 선언 같았다. 출산을 준비하는 동안 나는 모든 걸 스스로 챙겼다. 친정에서 반찬과 과일을 보내주시고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으셨다. 시댁에서는 여전히 아무 관심도 없었다. 어머니라면 적어도 한 번쯤 괜찮냐는 전화를 해줄 법도 한데 끝내 그 한마디조차 들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기대를 접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바뀌길 바라는 순간마다 더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출산의 순간이 다가왔다. 진통으로 병원에 도착했을 때 나는 온몸이 떨렸다. 친정 부모님은 서둘러 병원으로 오셨고 나를 꼭 잡아주셨다. 남편도 옆에 있었지만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 상황에 기대지 않겠다고. 이제는 내 아이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야 한다고. 출산은 힘들었지만 무사히 아기를 안았을 때
눈물이 흘렀다. 이 작은 생명이 나를 다시 살게 해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 몸과 마음은 산산이 부서졌지만 동시에 다시 시작할 힘을 얻었다. 시어머니는 출산 후 병원에 오셨다. 하지만 그분의 첫마디는 고생했다가 아니라 아기 얼굴이 누구 닮았냐는 말이었다. 그 순간 다시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기로 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다짐했다. 더는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남편의 무심함에도 내 마음을 걸지 않겠다고. 나와 아이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댁에 지나친 친절이든 무심함이든 모두 내려놓기로 했다. 나는 나답게 살고 싶었다. 아이는 내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눈치만 보는 며느리가 아니라 한 아이의 엄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 아이를 품에 안고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된다.